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 얘기 잠깐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어느 고객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재산 10억 원을 물려주는 건 상속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는 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10억 원을 상속세에서 세금이 없다고 하는 그 기준은 어떻게 나오는 건지 하나 하고요. 그리고 정말 상속이 10억 원이 됐을 때 상속세가 무조건 없느냐? 상속되는 재산이 10억이 안 되더라도 상속세가 나올 수도 있는 경우를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재산이 10억이 안 되면 상속세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상속세 대상 재산에서 이제 공제를 해주는, 왜 우리 증여를 받으면 증여재산 공제해가지고 뭐 부모 자식 간에는 5천만 원, 배우자는 6억 원 뭐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상속세도 상속공제가 있는데 그 상속공제에서 10억까지는 그냥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상속세 과세가액이 이제 0이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10억까지 세금이 없다는 건. 근데 이제 일단 먼저 상속 공제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상속 공제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기초 공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밖에 인적 공제, 그리고 가업을 상속할 때 받는 가업 상속 공제, 그리고 이제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은 배우자 공제가 있고요. 그리고 금융재산을 물려주게 되면 금융재산에 대한 상속 공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해를 당했을 때는 재해 손실 공제도 있고,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고 살거나 아니면 배우자가 같이 살던 동거하던 주택을 상속받았을 때는 또 별도로 그거에 대한 상속 공제가 있는데, 이런 가업 상속 공제나 금융재산 재해 손실 공제 이렇게 좀 특수한 경우 말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속이 발생하게 되면 많이들 공제에 해당되는 것들은 요런 거예요. 기초 공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인적 공제, 그리고 배우자 공제, 요 세 가지는 대부분 많이 해당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먼저 기초 공제예요. 기초 공제는 뭐냐면 그냥 무조건 2억 원은 공제해 줄게. 이게 기초 공제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발생해서 상속이 개시되면 2억 원까지는 아무 이유 없이 공제를 해주겠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기초공제는 그냥 2억 원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밖에 인적공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지금 상속인, 주로 자녀나 아니면 배우자가 되겠죠. 그 상속인들에 따라서 공제 금액을 뭐 추가하거나 늘려주거나 하는 게 있어요. 그 중에는 기본적으로 자녀 공제가 있고요. 자녀는 자녀 수 곱하기 5천만 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 수가 2명이다 그러면 1억 원을 상속 공제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 중에, 그러니까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다 그러면 미성년자는 19세가 달하는 날까지 자녀 연수에다가 1천만 원을 추가로 공제를 해주죠. 그 외에 연로자나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 공제 유래 혹은 공제 금액에 대해서 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인적 공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 기초 공제하고 그 다음에 그 밖에 인적 공제를 합해가지고 상속 공제를 받게 돼요. 요때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 공제하고 그 밖에 인적 공제, 좀 전에 말씀드린 거 두 가지를 합했을 때 그 금액이 일괄 공제라고 하는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그러니까 작으면 그냥 5억 원을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일괄 공제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녀가 2명 있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상속을 하게 되면 일단 기초공제 2억 원은 무조건 해주죠. 그 다음에 이제 자녀가 2명이다 보니까 거기에 5천만 원 곱하기 2가 될 거고요. 이렇게 되면 1억 원에 기초공제 2억 원을 하니까 3억 원을 인적공제로 공제를 해주는데, 일괄공제는 5억 원을 해주죠. 이게 이렇게 되면 3억 원 받는 것보다 5억 원 받는 게 더 크니까 여기서 기초공제하고 그 밖에 인적공제는 포기하고 그냥 일괄공제 5억 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자녀가 없었다, 배우자가 단독 상속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 일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는 배우자 공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일괄공제가 가능한 거고요. 자, 이제 1번하고 2번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 상속공제가 있어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뭐냐 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한테 상속되는 상속가액을 기본적으로 상속공제를 해줘요. 근데 만약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가액이 5억 원에 미치지 않으면 무조건 5억 원을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배우자 공제 5억 원은 배우자가 있으면 그냥 해주는 금액이에요. 그러면 결국 상속이 발생했을 때 보통의 가정에서 물론 배우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보통은 이제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일괄 공제 5억 원하고 배우자 공제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 배우자 공제 무조건 5억 원 하고 이렇게 되면 일괄 공제 5억 원에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합치면 10억 원까지의 공제는 기본적으로 공제가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산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이 10억 원은 자녀와 배우자가 있었다 그러면 최소한 받을 수 있는 상속 공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재산이 물려받은 재산이 10억 원이 안 된다 그러면 이 공제 때문에 세금이 없다는 말이 되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10억이어도 상속세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는 상속인이 모르는 재산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피상속인,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말씀을 안 해주셨던 뭐 예금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어딘가 땅이 있는데 그거를 미처 자식들한테 얘기를 안 해 주셨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 때문에 몰랐던 재산이 나타나면 이 10억을 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인은 그 돌아가신 부모님의 다른 재산에 있는지 유무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금융자산부터 부동산까지 다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뭐 대부분의 자산들은 나오니까 그건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사망보험금. 그러니까 돌아가셨을 때 이미 드러났던 보험에서 사망보험금이 지급되거나 아니면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사망을 원인으로 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자식들은 생각을 못하는 경우들이 꽤 있죠. 따라서 생각을 했던 10억이었지만 돌아가시고 나서 뭐 한두 달이 지나가지고 이런 보험금이나 퇴직금이 지급되게 되면 10억을 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이거를 알게 되면 상속세 신고 기한이 지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있는지는 미리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혹시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에 자식이나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 혹은 돌아가시기 전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 가족이 아니라 뭐 제3자가 될 수도 있고요. 타인이고 증여한 재산이 있다 그러면 그 재산들은 상속세 계산할 때 과세가액에 합산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상속 시점에서는 10억이 안 되는 재산을 받았더라도 이때 사전에 증여했던 재산들도 상속세 대상 자산에 포함되다 보니 상속세 계산할 때는 10억이 아니라 20억, 30억이 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상속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속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전 증여 재산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예금의 인출을 거액을 인출을 하셨다 그러면 그 인출된 예금 금액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내가 물려받은 재산은 10억이 안 되더라도 뭐 나중에 상속세 뭐 조사나 이런 거를 할 때 보면 그 통장에서 갑자기 몇 천만 원씩 나가거나 몇 백만 원씩 나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인출된 금액이 목적이 정확하게 입증이 되지 않으면 역시 이것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부모님이 뭐 다른 이유로 자식들한테 이체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되도록이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메모를 좀 꼼꼼히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가지고 상속세는 10억 이하면 없어요 라는 상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 일단 10억까지는 상속세 공제가 있기 때문에 상속세가 없는 건 맞아요. 맞는데 상속받은 재산이 10억이 안 되더라도 상속세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혹시 상속이 발생했는데 재산이 10억이 안 된다? 그래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는 확인을 한 번씩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